전 김종국 사장님, 예, 네,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집합금지 명령, 영업정지된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은데 기본 요금들이 5, 60만 나온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전혀 영업을 못했는데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요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향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좀 따로 좀 저한테도 좀 서면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해외 투자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네요. 사장님께서는 지멘스 아시죠? 7년간 대표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요. 지멘스에 대해서는 뭐 애사심과 글로벌 감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한전으로 오시기 전에 지멘스 주식을 지금 또 현재 11억 원 보유하고 계시네요. 최근 대주주 요건이 논란인데 현재 10억 원 넘으면 대주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지멘스 대주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지멘스와 한전과 계약한 금액이 한 70억, 약 70억여 이르네요. 한번 화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이 중에서 국내에서 잠깐, 생산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까? 잠깐 제가 질의하니까 제 시간이니까 네. 제가 답변 시간 드릴게요. 사장님은 지멘스의 대주주시자 한전 사장이신데 아무래도 지멘스가 이득을 올리면 뭐 사장님도 나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69억 낙찰에 제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위원님 좀 충분히 있을 분명히 거라고 말씀해 보는데 주십시오. 네. 봅니다. 사장님 또 한번 다음 화면 보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과 사장님 배우자님께서 투자하신 해외 기업들입니다. 주업종은 태양광, 전기, 풍력 설비, 한전과 뭐 관련 있는 업종이네요. 자료는 2020년 다음 화면 좀 보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른 관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 15억 5천만 원, 2020년 19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투자액이 4억 1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투자하신 회사 한번 보니까 전기차, 중국, 장래업체, 인터넷, 바이오, 화장품, 헬스케어 정말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보죠. 사장님은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따르면 사장님이 유가증권 중에서 21억 원 중에서 19억 원은 해외 주식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물론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주식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과 관련된 것은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할만히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근데 요새는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많도록 지멘스처럼 한전에 입찰이 가능한 업종과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한전과 연관된 업종에 대해서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본 위원실에서 공직자 윤리법상 해외 주식이라도 직무 연관성 여부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동의할 의향이 계신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걸 하셔가지고 국회 통과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뭐 지금 어떤 점 가지고 뭘 어떻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지적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이거야말로 있다. 그냥 음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음해라고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아니 현재 대주주시고 지금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이 공직자로서 아니. 최고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잘 임해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그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한전의 사장인 걸 제가 이용해가지고 질이 지멘스 걸 남았으니까 끝나고 샀을 수도 말씀하시죠. 있다는 의혹 아니십니까? 잠깐 하나 더 질이 아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끝나고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사장님 지금 한전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전의 비리 복마전 끝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PT 한번 보세요. 비리를 한 법적 처벌 받은 직원가 38명이나 되고 사장님 정보기관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이 법적 처벌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한전의 복마전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좀 저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한전의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비리의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전체 529는 위법 회기 중 52%에 해당하는 276건의 뇌물 공여 등 부패 및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한전 직원도 182명에 이르고 이 중 해임이 13명. 사장님 비리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처벌을 좀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특단의 대책이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은요. 네.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한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사장님께서 먼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고 사장님께서 청명의적인 모습을 좀 보고 임직원들이 비리 근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한전이 여러 가지 선도적인 모습을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아까 오해라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너무 뭉뚱그려서 하시는 말씀이고, 혹시, 제가 여기 와서 한전이 국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한 것에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좀 파헤치신 다음에 문제를 삼으시려면 문제를 삼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 상태까지 일일이 다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높은 윤리의식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과하신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로 있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지면서 주식을 추가로 산 일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주게 돼 있는 보너스의 일부를 지금 재작년에 받은 거고 작년에 받은 거고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받게 돼 있는 보너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체 한 주도 사고 팔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부 저한테 지금 수백 통의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불법 부당한 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 사장님, 네. 낮에 질의했던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본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에 지금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정감사 진행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입찰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 기업의 대주주라면 국민들이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회 말 끝까지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을 자르고 질문에 요지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음해라고 말씀하셨죠. 사장님은 여기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사장님 취임 이후 3건의 낙찰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사장님 지멘스 대표 계실 때 한전이랑 거래하신 건 사실이시잖아요. 거액의 거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장님이 스탁 옵션 받고 공시자 재산 신고할 때 해당 주식을 자진해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했다고 왜 이런 지적 받았겠습니까? 사장님 과거에 공직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법 만들어 놓고 지적하고 조사하라고 하셨죠? 제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음해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맡겨서 오해를 불식시켜드려선 권고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법 만들어서 김종갑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명명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하고 가족분들이 중국의 태양광 풍력 설비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멘스가 한전이랑 계약 많이 하면은 주주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또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공기업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전은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국가의 세금, 당연히 국민들의 감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태도와 행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표 기업인 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겠습니까? 한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신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이 얘기하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상당히 모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장님 정확하게 앞으로는 충분히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권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린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